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막 아빠 뭐해 아빠 뭐해 자꾸 방해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차 안이 좀 방해받지도 않고 조용하고 해서 요즘 들어서 차에서 자주 찍게 되네요. 이 초보 유튜버의 한계입니다. 뭐 어떤 멋진 배경이나 뭐 근사한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먹는 비타민을 아침 저녁으로 2배로 먹어보고 혹시 무슨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호기롭게 시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비타민이 이제 아침에 비타민, 저녁에는 미네랄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것을 이제 아침에 비타민을 2번, 미네랄 자기 전에 미네랄도 2번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주문하면 3개월치가 한 번에 옵니다. 거기 이제 한 번씩 먹는 걸로 해서 3개월치인데 그것을 2배로 먹으니까 이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2배로 빨리. 그런데 그렇다고 또 추가로 3개월치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회원이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게 대놓고 이렇게 3개월치씩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막 2번, 3번 이렇게 그 회차를 못 늘리는 방식이라서 처음에 좀 며칠 시도했는데 이게 나중 되니까 빨리 소진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디에 빌려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그건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2주 남짓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제대로 시도는 못했고, 그렇지만 한 달마다 제가 피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 결과는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달 하는 피검사에서 나오는 수치들은 이번에도 다 정상입니다. 간 수치 비롯해서 전부 다 정상이고, 이제 저번에 원래 비타민 2배로 먹고 나서 제가 보겠다 하던 4가지 수치가 있잖아요. 뭐 2배로 사실상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뭐 다 또이또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쭉 그냥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PSA는 2.85에서 3.29, 요거는 오히려 조금 올랐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 한 달간 육식을 좀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저는 뭐 육식이건 밀가루건 그렇게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은 육식을 할 기회가 좀 많았고 좀 자주 먹었습니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암이나 이런 남성 호르몬 관련된 질환들은 육식하고 조금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오르지 않았나. 뭐 그래도 3점대면은 지난 3년간의 수치를 봤을 때 평균 기한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SE 소세포 폐암 종양 표지자 수치, 저번에 18.4 나와가지고 막 치솟은 수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번엔 다행히 18.0으로 아주 미세하게나마 약간 하락세입니다. 근데 0.4 차이는 사실 대동소이하고 큰 뭐 차별성을 못 느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더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거 제가 저번에 이제 이상하게 정상 범위긴 한데 낮은 정상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T3하고 헷갈려서 잘못 말씀드렸어요. TSH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높아진다는 의미는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제가 T3하고 헷갈려 가지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1.01에서 이번에 1.09, 이것도 뭐 사실 0.08 차이는 그냥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변화가 없고, 마지막으로 림프구 수치, 피검사에서 이제 림프구 수치를 보면은 T셀, B셀, NK셀 이렇게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게 20 이상이 정상인데 제가 계속 지난 한 1년간 봤을 때 2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더 많았습니다. 지난번 검사에서 17.9였는데 이번에는 22.2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일단 정상 범위 안에 들었다면 다행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비타민을 2배로 메가도스를 제대로 했다면 피검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한 2주 남짓 정도는 그렇게 2배로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뭐 피검사 결과를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비타민 자체가 대부분 수용성 비타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E나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성분은 아주 미세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체에서 쓰이고 남은 거는 과잉된 부분은 축적되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 회복이 필요한 부분에는 그게 분명히 쓰였을 거고, 근데 그게 이제 피검사로는 어떤 측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거죠. 뭐 주관적으로 느낀 부분은 일단은 2배로 먹었을 때 확 와닿는 거는 장운동이 엄청 활발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막 꼬르륵 배고플 때 꼬르륵 소리가 제가 어릴 때 나고는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는데 그 꼬르륵 소리가 다시 생겼고, 그리고 먹는 양도 별로 많지 않은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대변이 생기는 건지 제가 하여튼 배변 활동이 엄청 활발해져 가지고 하루에 2번도 화장실을 가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것도 양도 뭐 적은 양도 아닙니다. 막 뭐 숙변이 빠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디서 그런 많은 변이 생기는지, 아무튼 변이 장운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좀 텁텁하고 구취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 감소되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눈이 반짝 떠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아침에 좀 쉽게 일어나는 거. 근데 이건 장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는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보통 6시 반, 7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희한하게 그 시간 되면은 잠이 깨는 거예요. 그냥 더 자고 싶어도. 그래서 뭐 장점 아닌 단점 그렇고, 그리고 어떤 미각이나 후각이 살짝 향상된 느낌, 좀 민감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컨디션이 향상된다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뭐 지구력 같은 거, 계단 오를 때 보면 느껴지는 게 그 다리에 힘 들어가는 그게 조금 달라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비타민 메가도스는 제대로 시행은 못했는데, 어쨌거나 실시한 피검사는 다 정상범위고 뭐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군포에 있는 지샘병원에 근무한다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죠? 구독자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기존부터 쭉 봐온 분이라면 아마 아실 건데, 제가 병원을 휴직을 당분간 하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한 6개월 이상 쉬는 거죠. 작년 2019년 3월부터도 폐암 투병 때문에 작년 한 해를 다 쉬었는데, 올해도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좀 쉬면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좀 제대로 치료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동안에 좀 전국을 좀 안 가본 데를 여행도 좀 다니고, 그 다음에 한동안 이제 소원해졌던 친구나 지인들도 좀 만나고 그러고 싶어서 좀 쉬게 됐고, 그리고 제가 뭐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상담하거나 이제 환자분들 입원 생활을 경험하고 또 제 스스로 환자로 이제 치료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암 치료에 결국 필요한 거는 뭐 거창하게 3대 요소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운동, 영양, 그 다음에 정서, 마음,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에는 어떤 신체적인 모든 게 들어가 있을 거고, 물리적인 거요. 그 다음에 영양에는 섭생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비타민 같은 이런 보조제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음에는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영성, 뭐 이런 태도, 뭐 이런 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서 쉬는 동안에
운동도 좀 하고, 먹는 것도 조금 신경 써서 한번 관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영성이나 마음에 대한 부분도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여행을 통해서 뭔가를 좀 느낀다든지, 그리고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제 구독자분들이나 다른 환우분들, 병원에서 알게 된 환우분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한번 신경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렇게 보낼 것 같고, 이제 병원에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왕왕 있었거든요. 찾아오셔서 또 면담도 하시고, 그리고 입원하면서 알게 되신 분들, 그다음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만나 뵌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당분간 병원에 제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지는 마시고, 어, 댓글이나 아니면 제 카톡 아이디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뭐 만나 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지방 곳곳을 이렇게 좀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나 환우분들도 만나 뵙고 할 계획이 있어서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일상에 관해서도 나중에 영상을 이제 제작해서 그때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